오늘은 8월 15일 강복절을 맞이하여 특별히 집에서 한번 그 종목 발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올렸던 유튜브 동영상들은 대부분 저희 투자 모임에서 제가 발표하는 동영상을 올렸는데, 오늘은 이제 처음으로 집에서 한번 이제 종목을 발표해 보려고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어제 실적 발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8월 15일 휴일인데도 어제 발표 났던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빠르게 좀 이제 실적 좋은 것들을 찾아봤고요. 어제 실제 한 종목은 매수를 좀 했습니다. 많은 금액을 사지 못했고, 뭐 미리 공부는 되어 있었지만 확실히 분기 보고서를 뭐 검토해 보면 시간적 여유가 없어가지고 많이는 못 사고, 어제 일부 사고 오늘 공부하고 뭐 떨어지면 좀 더 사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이 있어서 한번 8월 15일 2018년 8월 15일 강복절 날 집에서 한번 발표를 해 보겠습니다. 모니터를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어제 우리가 자주 보는 이 전자공시 다운이 됐어요. 이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봤으면은. 그도 그럴 것이, 보시면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912건의 이제 공시가 나왔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1255건, 그죠? 합치면 2000건이나 되는 이제 공시가 쏟아져 나오다 보니 2만 명이 넘는 투자자들이 동시에 전자공시에 접촉해서 보다 보니 사이트가 다운되는 그런 일이 처음 있었어요. 뉴스에서 보니까 15년 만 이런 일이 처음 있었다고 하죠. 이 종목들 중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이제 실적이 잘 나왔던 종목은 이제 미원 SC라는 종목이 있어요. 접착제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접착제 만드는 회사의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와서 이제 어제 좀 매수를 했고요. 그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세보 MEC는 실적이 굉장히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종목은 뭐 불가피하게 손절매를 했습니다. 제가 정리한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미원 SC를 제가 엑셀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현재 주가가 67,000원이에요. 시가총액 보면 3,470억 정도가 되고요. 제가 추정한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는 PER 7.2배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한 6개월 정도 더 보유한다면은 아마도 9만원대까지는 가지 않을까 라고 저는 추정하고 있고, 그 추정의 근거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기 실적이 얼마큼 잘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울러 이 종목은 이 엑셀 자료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2017년 5월 1일자로 미원 홀딩스로 분할된 사업회사입니다. 하여 작년 실적은 12개월 실적이 아니라 5월달부터 12월까지 8개월 실적이에요. 그래서 네이버 증권에서 나온 퍼를 보면은 뭐 18배 이상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1년치 실적을 기준으로 어닝을 계산한 게 아니라 8개월치를 계산으로 하다 보니 고퍼 종목처럼 나오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의 1분기 실적과 2분기 실적을 봤을 때 올해 예상 어닝은 어느 정도 나올 건지를 한번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이제 엑셀로 이렇게 보통 정리해서 종목을 분석하는데, 이번 1분기 실적은 868억, 2분기에는 926억이 나왔어요. 1분기와 2분기 실적을 합치면은 영업이익을 91억 140억, 반기만 하더라도 영업이익만 231억이 나왔죠. 시가총액 3,470억에 대비해서는 이 정도만 보더라도 이해가 갈 수 있는 수준인데, 하반기에 130억, 130억씩 영업이익이 나온다면은 충분히 올해는 퍼 7점대, 8점대 이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화학업체이고 꾸준한 실적을 낼 수 있는 기업이며, 이 업체는 제가 말씀드렸죠, 접착제를 만드는 회사라고요.
접착제를 만든 회사가 이 정도 실적을 꾸준히 낼 수 있다면은 특히 고무적인 것은 올해 2분기 영업이익률이 15.1%라는 겁니다. 이 정도의 영업이익을 꾸준히 낼 수 있는 기업이라면은 한번 매수해 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사의 사업 보고서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시면은 에너지 경화 수지 UV 생산 업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UV 경화 수지라고 하는데요. UV 경화 수지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대단한 걸 만든다고 이제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본드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드. 그런데 본드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저희 집에서 좀 도배를 했거든요. 도배를 할 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도배할 때 풀로 도배를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럼 풀로 하는 게 이제 수성 본드라고 하고요. 그런데 저희 집은 이제 실크 백지로 이제 그 거실을 이제 마감했는데 안방도 마찬가지로 다 마감했는데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진짜 이제 도배할 때 보진 않았지만 실크 백지 같은 거 할 때는 예전처럼 풀로 붙이지 않는답니다. 본드 같은 걸 붙이거든요. 그걸 가르쳐서 이제 솔벤트라 그래서 솔벤트라면 어때? 본드는 냄새가 지독하잖아요. 환경적이지 못하죠. 노동자들이 일을 할 때도 오염이 될 수 있고 본드라는 것 자체가 냄새도 나뿐만 아니라 환경에 매우 나쁘다는 겁니다. 하지만 UV 경화수지는 본드라 보시면 돼요. UV 경화수지라는 거는 UV라는 게 그 자외선이거든요. 울트라 볼리트인가? 그래서 자외선이에요. 극자외선은 EUV라고 나오죠. 제가 지난번 유튜브에 올렸던 반도체 업종 분석할 때 EUV 장비 업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EUV 장비를 만들 수 있는 이제 회사는 네덜란드인가 ASML 회사밖에 없어요. 근데 그 회사에서 극초음파 EUV 장비가 세계 최초로 삼성전자에 올해 이제 인도가 되었고 이것 때문에 정착업체, 식각업체들이 전부 다 초긴장하고 있는 거죠. EUV라는 것처럼 EUV나 UV 같은 이제 빛을 이용하는 제품들은 환경 오염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본드라는 건 생각만 하더라도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불량 학생들 본드 불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독성 물질이거든요. 그런데 본드를 엄청나게 많이 이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경도 오염이 되고 근로자들도 많이 이제 건강에 위험한 상태가 빠지겠죠. 그렇다 보니 UV 경화수지는 매우 친환경적이고 근로자한테도 건강에도 정진에 도움이 되는 건데 문제는 비싸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꼭 UV 경화수지를 쓰지 않는 사람들은 기존처럼 본드를 쓴다든지, 본드라는 건 솔벤트라 했죠. 솔벤트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수성인 풀 같은 거 쓰기도 하는데, 최신 휴대폰이라든지, LCD 장비에는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런 것들은요. 그럼 비싼 장비, 휴대폰을 만들 때는 UV 경화수지처럼 가격 불문하고 좋은 거 써야 된다고요. 이런 와중에 최근에 중국에서 환경 규제 부분이 굉장히 이슈가 돼가지고 환경을 이제 규제를 좀 많이 하다 보니 중국에서 계속 수요가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회사 사업 보고서 2분기 사업 보고서 반기 보고서 봤더니 제품 단가 보시면은 이제 작년보다 한 10% 이상이 인상된 건 나타나 있죠. 그렇다 보니까 동사의 이제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단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 모두 다 증가하였는데 이런 증가된 거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게 첫 번째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시장이 나쁘다고 하더라도 실적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2분기 실적이 매우 좋았는데 이게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은 요즘 시장에서 실적만 좋아서 가냐?
안 가잖아요, 요즘. 실적이 좋아도 사이클 타는 업종들은 전부 다 망가지는데 이 업체도 사이클 타는 업체일까라고 본다면은 이 업체는 본드를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본드 가격이 사이클을 크게 타진 않거든요. 그리고 휴대폰을 만들 때 본드가 들어가는 비중이 꽤 높지 않아요. 그래서 사이클을 크게 타지 않는 업체다. 첫 번째 투자 아이디어는 2분기 실적이 매우 어닝 서프라이즈였고 3분기, 4분기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PER 밴드가 낮기 때문에 앞으로 업사이드 포텐셜이 34% 정도 있어 보인다. 이게 첫 번째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이것만 갖고 이제 투자하기에는 위험하잖아요. 그죠? 수급이 받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급을 받쳐주기 위해서 한번 이 미원 SC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어제 가격이었는데요. 어제 실적 발표와 동시에 쭉 올라갈 때 저는 못 사고 이제 빠지길래 이제 일단 좀 샀다가 내일 이제 장이 열리죠. 그러면 아마 또 빠질 거예요. 왜 빠지냐면은 이게 작년 3분기 시작도 좋았거든요. 이게 3분기도 시작 좋아서 한번 쭉 올라갔다 그 다음부터 쭉쭉쭉쭉 빠지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아마 종목도 어제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윗꼬리당 내려와서 또 쭉쭉쭉쭉 빠지지 않을까 싶은데 빠졌을 때 더 담을 만하다 라고 이제 보는 이유는 첫 번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3분기 4분기 이어질 확률이 높다. 그 이유는 판매 단가가 올라가고 있고 판매 단가 올라간 이유는 다른 본드 솔벤트 계열의 본드보다는 UV 계열의 본드인 이 업체가 더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고 판매 단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3분기, 4분기도 기대해 볼 만하다. 라는 게 첫 번째 아이디어였고요. 두 번째 투자 아이디어는 앞서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동사는 2017년 5월 1일자로 미원 홀딩스로부터 인적 분할된 기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전자공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동사의 이제 전자공시를 보면서 지분율을 한번 보겠어요. 미원 홀딩스가 얼마 갖고 있죠? 26.9% 갖고 있죠. 26.09%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다들 아시다시피 홀딩스가 사업회사를 갖고 있을 때 지분율이 몇 프로죠? 30%잖아요. 상장된 그 자회사의 지분율은 30%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26%밖에 없잖아요. 하여 동사의 전자공시 내용을 쭉 보시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6개월 잡고 봤는데 공시가 5번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30개, 60개, 75개 이상이 있는데 이 대부분이 최대 주주의 소유 주식 변동 신고서들이에요. 이 신고서들이 뭐냐면은 미원 홀딩스에서 계속 0.02%씩 뭐 900주씩 이렇게 사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밑에 또 볼까요, 이거? 여기도 보면은 지분을 계속 0.03% 1000주씩 이제 거래가 뭐 크게 많지 않는 종목이다 보니까 대주주가 30%될 때까지 계속 받쳐 살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종목은 거래량이 거래량 거의 없잖아요. 이번에만 좀 터져졌지 거래량이 거의 없는 종목이잖아요. 볼까요? 하루 거래량이 400주, 500주, 400주, 뭐 어떤 날 50주예요, 이게. 700주인데 이거를 여기서 이제 사서 모으고 있다는 거죠. 대주주 쪽에서는 지분율 30%를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더라도 그 미원 홀딩스 입장에서는 사 모아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빠지더라도 뭐 제 생각에는 빠져 이 정도 뭐 6만 원 정도까지 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그렇지만 대주주들이 계속 사 모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30% 넘겨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다운사이드 리스크라 볼까요? 67,000원에 사서 빠져봐야 6만이라는 거죠. 한 12% 빠지는 게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하락의 최저점이 한 6만원 정도 선일 거고, 그러면 업사이드 포텐셜 얼만큼 되냐?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 가격대가 퍼가 7.2배 정도예요. 7.2배. 7.2배라면은 업사이드가 10% PER 밴드 10배 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미원그룹이라는 뭐 업력이 50년 넘어가는 회사에다가 그 유비 본드라는 아주 그냥 사업 포트폴리오 매우 심플해요. 뭐 대기업 삼성전자 같은 거 투자하려면 봐야 될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본드 하나밖에 안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 직원 10명이 안 된답니다. 워낙 뭐 LG화학이라든지 몇 개 업체에다가 거의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사업 비즈니스도 단순하고 가격도 싸고, 거기다 대주주들은 지분을 계속 밑에서 받쳐서 사고 있기 때문에 빠져야 될 거는 뭐 6만 원까지 빠진다면 한 12, 3%까지는 빠질 수 있을 것 같고, 오른다면은 34%, 한 35% 여기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하락 리스크는 12%, 올라갈 가능성은 34%, 35%. 그렇다면은 매수해볼만 하다 이거죠. 하지만 급하게 살 건 없을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워낙 소외된 업종이래다가 뭐 IR 거의 안 하는 회사다 보니 뭐 천천히 사도 뭐 큰 문제는 없지 않겠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게 두 번째 투자 아이디어는 대주주가 사고 있다. 이게 두 번째 투자 아이디어고요. 세 번째 투자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이 회사가 하는 사업이 워낙 이제 튼튼하고 뭐 괜찮다 보니까 뭐 다른 경쟁사가 이번에 뛰어들었어요. 그 회사 이름은 이제 그린케미칼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그린케미칼이라는 회사도 실적이 발표됐는데 실적이 안 좋게 나왔어요. 이 그린케미칼은 이제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계명 활성제라고 세탁기에 들어가는 이제 때 뺏기는 걸로 이제 활성제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계명 활성제 이런 걸 이제 주로 만드는 회사인데, 보면 에폭시 이가 이제 계명 활성제거든요. 이 계명 활성제를 주로 만드는 회사가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들도 한번 이 UV 수지, UV 본드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이제 들어가는 게 이게 바로 AM 사업부예요. 아크릴 레이드 모노머라 그래서 이제 울트라 바이올렛 이제 자외에서 UV 광경화형 코팅 수지인데, 이거를 이제 UV 광경화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뭐 어려워 하시는데, 뭐 본드라 하면은 거의 틀림없습니다. 뭐 그 본드를 만드는데 한번 이제 진출해서 590억을 투자해서 2015년도 5월 달에 연 2만 톤 규모를 준공해서 2015년 7월부터 상업 생산을 가동 중입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이 회사가 제대로 BEP를 손익분기점 넘기질 못하고 있어요. 게다가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뭐 6월 달에는 뭐 문제가 생겨서 가동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이제 전환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UV 본드라는 거는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데 경쟁자들은 쫓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기계만 사놓으면 다 만들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게 이제 핵심이에요. 기계만 있으면은 뭐 다 만들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차만 있으면 운전 다 잘하나요? 근데 그 차가 일반 자동차 아니라 큰 뭐 포크레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엄청나게 큰 건설 기계라면은 기계만 사면은 누구든지 다 운행할 수 있냐 이거죠. 마찬가지로 UV 광경화 수지, UV 본드라는 것도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쉽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 해보니까 이 그린 케미칼 사례만 보더라도 미원 SC가 하는 게 쉬워 보여서 들어왔지만 실제는 엄청나게 고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린 미원 SC에 대한 잠재적 리스크로 사람들은 그린 케미칼이 들어와서 시장을 양분하지 않겠냐라고 이제 걱정을 했지만, 오히려 그린 케미칼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미원 SC의 경쟁력이 훨씬 더 돋보이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미원 SC를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요게 이렇게 주가가 이제 좀 빠졌는데, 올랐다 빠졌죠. 사람들이 다들 워낙 이제 물려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들 이제 뭐 또 그러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엔 다르다라고 생각해서 한번 이제 들고 와 봤는데, 뭐 이번에 다르다는 말은 유명한 책 이름이죠. 이번엔 다르다. 진짜 이번에 다를지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여하튼 뭐 주가가 67,000원인데 63,000원, 64,000원까지 빠지면은 더 한번 매수해 볼까 이런 생각을 지금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좀 잘 안 나온 게 세부 에미시죠. 그게 세부 에미시는 제가 지난번 유튜브에다 이제 글을 올렸는데, 아유 이거 참 직원 숫자가 늘어나는 걸 보고 저는, 아니 사장님 미치지 않고서야 이렇게 직원 숫자를 늘리겠냐라고 이제 생각했는데, 그 우리가 음식점 같은 데 가봐도 그렇잖아요. 이게 잘 되는 음식점이 직원도 확 늘리고 근무 올리면은 장사가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은 2016년까지 직원이 330명이었거든. 330명 보시다시피. 근데 이거를 1분기 1분기 보면 439명, 그 조그만 중소기업이 100명을 늘렸어요. 거의 3분의 1 수준을 더 늘렸는데, 그래서 나는 이 매출액이 이어질 줄 알았어요. 그 작년 4분기 1,800억, 올 1분기 1,800억. 그런데 2분기 실적 발표했더니 1,000억. 얼마큼 줄어든 거예요? 확 줄어버렸잖아요, 이게. 그리고 영업이익도 149억에서 58억. 당기순이익 126에서 50억. 확 줄어들었는데 직원은 못 자르잖아요, 이게. 한번 정기적으로 뽑아놨는데. 그럼 비용이 이제 고정비 부담이 이제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유 참 이거 일을 어떻게 하나 지금 깝깝해서. 근데 제가 이렇게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왜냐면은 이 공사업이 이 회사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먼저 발표된 기업들을 보면은 이제 경쟁업체 실적이 꺾인 게 보인다면은 보통은 같이 꺾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는 지난번 이제 우리 그 같이 투자 모임 공부하는 동생들한테 세부 에미션도 팔자라고 얘기했었는데, 아직 실적 발표도 안 됐는데 뭐 파는 건 그렇다 그래서 일단 안 팔고 있었는데, 뭐 이번 실적 이기까지 나왔으니 파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투자라는 게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10개 투자해서 3, 4개만 성공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패한 6개, 7개에서 큰 손실만 안 보면 돼요. 투자라는 거는 그 축구 경기가 아니거든요. 7대3 골을 7개 넣고 골을 3개 넣는 게 아니라 그 기대값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한 번 먹을 때 크게 먹어야 되는데, 크게 먹으려면은 이렇게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은 크게 먹게 돼 있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 손해를 봐도 크게 손해를 안 봐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유튜브에도 좀 올리고 있는데, 계속 올해는 고전 중입니다. 고전. 이렇게 가장 힘들 때가 지나 보면은 가장 좋은 기회였다는 이제 또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거 그냥 그만하고 싶을 때가 기회라는 이런 경험칙상 이번 기회도, 이번 위험도 좋은 기회로 삼아서 한번 투자를 열심히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종목 발표는 여기까지 하려고 그러고요. 늦은 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잘 벗어나 모르겠네요. 투자 공부할 때 이렇게 저는 엑셀 갖고 이렇게 공부하는데요. 뭐 다른 분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번에 어제 그 보니까 전자공시가 다운된 걸 보고, 와 우리나라 가축 투자자가 이렇게 늘었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그 뉴스 보시면은 그 3,000명인가 4,000명까지를 보통 전자공시 보는 걸로 이제 세팅을 해놨다는데,
갑자기 2만 명 이상이 이제 보게 되니까 다운됐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만큼 많이 우리나라 투자자 그 주식 하신 분이 뭐 100만 명은 넘을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2만 명도 안 봤다는 거예요, 전자공시를. 근데 점차적으로 시장이 이제 바뀌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기업 내용도 보면서 투자를 하다 보니 이제 전자공시 서버가 다운되는 이런 일도 있고, 뭐 이게 좋은 일 아닌가 싶어요. 지금 당장은 힘든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좋은 시장으로 바뀌고 있을 것 같다. 이게 2018년 8월 15일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발표하는 모든 종목들은 언제든지 사전 얘기 없이 손절할 수 있고요. 투자는 본인의 책임 하에서 하는 겁니다. 뭐 동종목 사서 쪽박을 사도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다들 리스크 관리 잘 하셔가지고 뭐 장기적으로 생존해서 좋은 수익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